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IT가 내게 남긴 것들이라는 주제로 오늘 30분 동안 말씀을 드린 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컨퍼런스긴 한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사실 컨퍼런스라는 이름의 격에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라는 사람이 그냥 살아온 방식에서 어떤 겪었던 우여곡절과 제 삶의 기준점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우여곡절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듣고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 미로가 좀 떠올랐는데, 사실 여기 계신 누구나 다 앞이 캄캄해요. 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고, 막다른 길인 것 같고, 막 돌이다가 보면 나랑 비슷한 동료도 발견하게 되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고, 이런 계속 걷다 보고 있는데, 사실 이걸 제3자의 입장에서 관망하고 있으면 되게 말하기가 쉬워요. 너 일로 가면 돼, 일로 가면 돼. 너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그렇게 속상할 필요 없어. 라고 다 서로 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지나온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꽤나 많지만, 사실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눈앞의 벽이 너무나도 높아 보이죠. 그래서 저도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어떤 얘기를 해줄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여곡절이라는 건 여기 계신 분들 다 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 인생은 평탄했으면 좋겠다. 좀 순탄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직하고 취업하고 연봉 협상도 딱딱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우여곡절은 내 인생에 별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보통의 생각들이죠. 근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여곡절을 겪게 될 겁니다. 커리어 여정을 걷는 누구나 모두 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좀 선망하는 롤모델, 진짜 이 사람은 진짜 멋있다라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고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우여곡절 내가 나만 아니면 좋겠지만 사실 우여곡절은 우리가 절대 피할 수 없는 거고 겪어야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속 편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못 피하게 되는 우여곡절, 어쩔 수 없네. 그러면 받아들이자. 한번 즐겨볼까라는 걸 광고 카페에서 나오고 뭐 다른 어떤 대중연사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각을 동의를 전혀 안 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이 시기를 잘 견뎌온 사람이 뒤돌아보니까 즐겼으니까 잘 될 수 있었어라고 하는 좀 위안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개인적으로 이 미로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깜깜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절대 아니고요. 피할 수 없으니까 그 각각의 벽에 부딪히거나 내가 선택을 만들 때마다 스스로 기준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기준 잡아가는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 소개를 조금 더 잠깐 드리면요. 저는 제 커리어는 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좀 재밌어 보이는 것으로 좀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저한테 재밌다라는 가치는 좀 최신 기술을 좀 다루고 그리고 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좀 어렵고 챌린징하고 그리고 그런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어냈을 때 나한테 보상을 줄 수 있는 곳이라는 게 저한테 주어진 커리어적 여정의 목표치였고요. 그래서 직무 전환도 많이 했습니다. 뭐 프로젝트 매니저도 했었고 전략기획, 기술 영업, 그다음에 AI DX 전환 같은 업무도 하다가 이렇게 외국계 기업에서도 있었고 외국에서 실제로 해외 취업도 해외 이민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가치노트라는 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노트라는 회사는 사실 제가 부업으로 원래 하던 일인데 지금 전업으로 하는 건 미션이 저한테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커리어 여정에서 자신만의 유일 가치를 찾는 걸 도와드린다라는 미션 아래 뭐 실전 취업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커리어 여정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루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시작한 지는 16년 12월에 했으니까 이제 딱 10년 정도, 10년 차 정도 됐고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기관과도 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70개 이상의 뭐 기관 협업이나 강의나 강연도 많이 다니고 어제도 제가 8시간 동안 이런 오즈 코딩 스쿨 비슷한 기관에 잡혀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포트폴리오, 깃관리법 이런 거 다 가르쳐주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 뵙는 수강생분도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아무리 이걸 얘기해도 많은 사람들은 다 이걸 물어봐요. 너 대체 왜 거기 있어? 너 대체 왜 그런 회사 다니다가 그런 일 하고 있어?를 기관 가면 100이면 100 다 물어보고, 제가 코칭을 하면 코칭하는 인원 모든 분들이 저한테 이제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대체 왜 이러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 삶에서 잡아갔던 기준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느 회사 때보다 가장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기준에는 그게 이상하다고 보여지는 거니까 오늘은 제가 살아왔던 제 기준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 삶을 좀 돌이켜 보면 저는 지금 30대 중반의 나이예요. 그리고 두 번의 창업을 했었고 경험했던 회사가 6개 정도 됩니다. 저는 처음에 로레알이라는 이제 화장품 회사에 첫 인턴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 나오고 대학교 창업을 어플 창업을 한 1년 반 정도 했었고, 그다음에 전략 컨설팅 펌에 들어갔다가 이제 구글 코리아와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AWS와 마지막엔 여기서 가장 잘 모르실 수 있는 앱스플라이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재작년부터 저는 가치노트는 사업자 내고 이제 전업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생각보다 좀 많지는 않은 편이지만 또래에 비해서는 되게 다양한 회사들과 다양한 이직과 다양한 고민들을 하면서 좀 살아왔다고도 보여지고, 이게 저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되게 탄탄한 좀 기초가 되었던 일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인생의 챕터를 쫙 보다 보니까 크게 세 가지의 챕터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냥 무대뽀의 시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뭐 세상이고 나발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남들의 기준이 뭐고 그런 거 관련 없이 내가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을 해봐야겠다가 첫 번째 무대뽀 시기. 두 번째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더 인정해 주네. 그럼 세상의 기준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라는 세상의 기준 시기. 마지막으로는 진짜 내 맘대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그냥 해내는 시기. 근데 세상과 나와의 기준이 어느 정도 타협될 수 있는 시기를 저는 걸어왔던 것 같아요. 각각을 좀 보면 제가 겪어왔던 우여곡절과 기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제가 로레알을 들어갔던 계기가, 제가 어떤 공모전을 나갔는데 거기서 막 밤을 했어요. 3개월 동안 밤새서 발표해서 좋은 성과를 얻어내서 거기서 인턴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화장품 회사예요, 로레알은. 근데 제가 첫날 인턴인데 첫날 들어가서 그 인사 담당자 앞에서 그 사람이 제품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졸고 있었어요. 23살짜리 인턴이 상무님 앞에서. 그때 요런 게 첫 번째 괴로움이 있었다, 산업에 대한. 두 번째, 거기서 제가 느꼈던 게 외국계 기업 문화에 대한 장단점이었어요. 외국계는 되게 수평적이고 서로가 호칭도 좋고 내가 인턴이었지만 의견을 말하는 게 되게 잘 받아들여지네라는 것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그에 따른 엄청난 책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어떤 나의 주도적으로 하는 행동들은 저라는 이름을 꼬리표를 달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책임이 느껴지게 하는 거였고, 세 번째는 1년 반 동안 했지만 제가 1년 반 동안 벌었던 돈이 12만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실패였죠. 그때 제가 같은 뜻을 뭉쳐서 개발자, 디자이너, 뭐 PM 분들 섭외해서 같이 일을 해냈지만 결국 사업 소득은 사업의 매출은 12만 5천 원이었고 결국 아예 운영이 안 됐던 거죠. 그냥 꿈과 비전으로 사람들이 똘똘 뭉쳐왔던 거니까. 네, 그럼에도 이제 사업을 실패했던 것들을 보면 제가 대표로서 좀 데이터가 아니라 직감에 좀 의존했던 부분도 있고, 커뮤니케이션에 좀 부재도 확실히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걸 겪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죽을 듯이 힘들었는데 기준점들이 생겨났어요. 첫 번째는 저는 확실한 산업 선호가 생겼어요. 와, 나 화장품 죽어도 안 해. 내가 관심 없어 하는 산업에는 나라는 사람은 진짜 꾸벅꾸벅 졸고 있구나. 산업은 나한테 정말 중요하다는 기준이 확 생겼고요. 두 번째, 나라는 사람의 고유한 일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기준점이 생겼어요. 나는 수직적인 거 진짜 못 참는구나. 나는 나라는 사람과 위에 전무님이라는 사람의 의견이 그래도 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랬을 때 내가 더 행복을 느끼는구나 느꼈고요. 세 번째는 결국 사회에서 의사결정을 올바르게 내리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이런 거에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각각의 다양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굉장히 올바른 생각들이, 올바른 방식들이 있구나라는 기준점들이 좀 생겼습니다. 또한 그냥 사업이라는 건 내가 좀 재밌게 하고 싶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구현하고 싶은 것들을 세상에 만들어내야지라는 생각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라 결국 사업은 돈을 만들어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대뽀식이니까 사실 배운 것들이 되게 별게 없어요. 되게 원론적인 거고 원초적인 것들이고. 근데 그만큼 저는 세상을 이제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갖고 있었던 거죠. 기준점을 잡으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제 회사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는 세상의 기준에 좀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네임 밸류가 저한테는 가장 중요했어요. 근데 들어가고 보니까 저는 초, 중, 고, 대를 한 번도 외국을 나간 적이 없어요. 그냥 일본을 27살 때 한 번 이틀 동안 교토 갔다 온 게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에 들어갔는데 면접은 진짜 막 제가 엄청 열심히 해서 잘 보긴 했어요. 근데 들어갔더니 계속 외국인들이 옆에서 막 물어봐요. 막 의견 물어보고 막 화장실 어디야? 뭐 중간중간 막 실시간으로 물어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어에 대한 생각의 표현의 한계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발표를 할 때도 앞에 있는 사람들 막 딴짓하고 듣지도 않고 무시하는 것도 좀 생기고 내가 영어라는 게 굉장히 부족하다. 이거 어떡하지라는 좀 고민도 많이 생겼던 것 같고. 그리고 구글이라는 회사가 워낙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지금도 좋지만 그때 당시는 거의 압도적으로 독보적으로 더 좋았던 시기니까 2018년 이때니까 정말 기술이 확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막 배우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네임밸류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 대해서 딱히 알려고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직무와 안주도 하게 되고 좀 워커홀릭 성향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예민함도 생기고 저 나름대로의 오만함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좀 겪어왔던 격동의 시기들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기준점이 또 생겼어요. 영어라는 게 내가 앞으로 외국계 무조건 가야겠다가 첫 번째 조직 문화에서 딱 생겨버렸으니까 무조건 영어 뚫어내야겠다. 그러면 내가 전공법으로 내가 진짜 어떻게든 뚫어내야겠다라는 걸로 제가 싱가포르로 날아가게 된 거고요. 두 번째, 기술에 대한 공부가 제가 느껴보니까 구글이고 AWS고 그다음에 사스, 그러니까 앱스플라이어라는 마케팅 솔루션 회사를 갔음에도 저는 기술에 대한 공부가 그렇게 재밌지 않다라는 걸 느꼈어요. 많이 바뀌고 재밌어하는 신기술들, AI들이 막 반영이 되는데 저는 그런 기술보다 그냥 이 사람이 비기술적인 언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기술적인 생각들, 표현하는 방식들이 저한테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기술보다 사람이구나라는 게 좀 느꼈던 포인트고 세 번째는 저한테는 근 5, 6년 동안 제 회사 선택의 무조건적인 기준은 네임밸류였어요. 그냥 뭐 연봉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무조건 남들이 알아주는 회사를 가야겠다 싶었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갔던 앱스플라이어라는 회사를 아는 분 있나요?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구글, 아마존 다 알겠지만 가장 모르고 가장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는 회사를 전 갔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흔들리지 않을 절대 원칙이었거든요. 무조건 아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자. 그런데 그게 깨져본 경험을 하게 됐고 그게 저한테 가장 회사 생활 행복하게 했던 1년 반이었어요. 전체 커리어 10년 중에.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세상에서 절대 깨지지 않는 절대 원칙이라는 것도 삶에 따라 흔들릴 수 있구나. 그게 흔들리더라도 더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기준점도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도전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저만의 자아가 조금씩 더 뚜렷해졌고 그 자아를 성숙시키고 표현시키고 무너졌을 때 다시 세우는 것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마지막은 결국 내 맘대로 시기예요. 내가 지금 가장 네임밸류 낮은 회사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고 지금은 제가 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또 느낀 점은 저는 항상 상사와의 불화가 조금씩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없었던 회사도 있고 없었던 팀도 있었지만 마지막 상사와의 불화가 저와의 어떤 마이크로 매니징 방식에 대해서 저하는 스트레스가 많았었고 회사 환경이나 뭐 연봉이나 복지나 어떤 모든 것들이 가장 좋았음에도 가장 좀 힘들었던 부분이 상사와의 갈등이라는 거를 제가 느끼게 됐고 그리고 저를 아무도 지적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외국계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사업하다 보면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저한테 말 걸지 않아요. 저는 막 지금 막 세상에서 유명해서 누구나 절 찾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매일매일 발을 뛰고
여기도 제가 막 연락해서 저한테 연사 섭외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지도 않고요. 저를 챙기지도 않고요. 먼저 찾아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실 사업을 처음 하다 보면 3과 우선순위, 1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밸런싱하기 힘듭니다. 제가 내년부터 이제 결혼을 좀 준비할 예정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많이 다퉜고 많이 서운함도 있었고 밸런싱이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 겪다 보니까 또 마지막 기준점이 또 막 생기기 시작한 거죠. 아, 내 위에 누가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난 누구한테 보고하고 나 잘했죠. 나 이런 거 못했는 거 막 비판받고 누구한테 막 잘하기 위한 행동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신나서 내가 하는 게 더 재밌어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좀 기준점 생겼고요. 두 번째는 내 세상을 만들어가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전에는 그 회사의 명함들을 바탕으로 저를 따로 지킬 필요 없이 그냥 이 회사가 나를 해결해 주니까였지만 제가 지금 일하는 곳들을 보면 사실 전혀 필터링 되지 않은 분들을 많이 만나요. 온라인상에서. 회사는 회사끼리니까 아무래도 필터링이 되지만 어떤 플랫폼 상에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코칭을 하다 보면 저도 뭐 비판도 많이 먹고 욕도 먹고 되게 다양한 비난도 듣고 부정적인 리뷰도 달리고 그럴 때마다 제 세상이 흔들흔들 거리더라고요. 그럴 때 내 세상을 진짜 지키는 법을 좀 알아야겠구나 이런 것도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저는 사업가가 되고 싶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업가가 돼서 막 유명해지고 다 알리고 사람들한테 막 이것저것 돈을 벌리 궁리를 하는 사람보다 내가 하는 일을 그냥 동굴에서 막 열심히 하다가 누가 찾아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작품을 정말 열심히 만들어주는 거 그걸 내가 하고 싶구나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이 제 일을 하면서 사실 가장 바빠요. 근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스트레스가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점들이 내 기준에서 되게 만족스러운 삶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보기에는 왜 대체 왜 뭐야 너 싶지만 그리고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 막 가출도 한 달 동안 했었거든요. 부모님이 너무 싫어해서. 근데 그럼에도 내 기준에서 지금 너무 만족스러운 삶이 되었던 게 사실 모든 기준은 기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각각의 경험들, 블랙 포인트들, 항목들이 그 사람 제가 생각하게 되는 기준점들이 생겨나는 지점들이에요. 그 기준점들이 여러 개들이 있으면 결국 기준점들이 막 섞여요. 그리고 막 요동칩니다. 그러다가 내가 정말 절대 기준점이라고 했던 것들이 막 없어지기도 하고 내가 진짜 단단히 열심히 만들어지기도 하고 진짜 열심히 만들었는데 막 깨지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절대 기준이라는 건 없고 하지만 그 기준을 잡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자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음. 어, 결국 기준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오늘 어쨌든 기준 잡아가는 삶이라는 걸 말씀드릴 때 좀 좋은 기준을 가져가면 좋잖아요. 어떤 삶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할 때나 뭔가의 생각이 들 때 기준점이 올바르고 기준점이 나한테 더 잘 맞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챕터는 결국 좋은 기준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제 생각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굉장히 진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단순히 체험하는 게 아니라 찐득하게 그냥 온몸에 막 흙 묻고 하는 정도로 경험을 진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의식도 많이 가져봐야 되고요. 내가 진짜 너무 열심히 하다가 주변에 욕먹을 정도로 한번 땀 흘려봐야 되고요. 욕심도 부려봐서 이기적이라는 소리 들어봐도 괜찮아요. 근데 엄청 진하게 해야 내가 이 기준점이 진짜 제대로 생성된 게 맞는가를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그냥 뭐 남들이 하니까 대충 한번 신용해 보지 모양 한번 내볼까라는 생각들은 사실 기준점이 만들어지더라도 그게 정답이 아니거나 너무나 흔들릴 수 있는 기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찐득하게 뭐든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저는 불평불만하는 사람 되게 좋아해요. 커리어에서. 저는 불평불만을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열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열정의 신호예요. 뭔가 불만인 건 이거를 뭐야 이거 뭐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건 그래도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개입하고 있고 뭔가가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직장 다니는데 뭐야 연봉 너무 낮잖아 뭐야 상사가 너무 별로잖아 뭐야 이 일에서 배우는 게 없잖아 이런 불평불만이 없는 시기가 오기도 해요. 완전한 번아웃이 오면. 그러니까 그런 거 오시기보다
내가 뭔가 삶에서 커리어를 걷고 있다가 이런 거 좀 아쉽네, 불평이네, 좀 애매하네라는 감정들이 행동의 시작점이 되니까 그런 거 좀 좋게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커리어는 여정이에요. 절대 단거리 100m 아니에요. 막 열심히 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나이 또래에서 25년, 30년 더 일하게 돼요. 그러니까 엑셀과 브레이크 적절히 섞어가면서 페이스 조절도 했으면 좋겠어요. 커리어 걷다 보면 한 3년 동안 어떤 일을 하다가 와, 이거 안 맞아서 제 커리어 망한 걸까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들어요. 제가 개발자로 시작했어요. 근데 개발자 커리어가 안 맞아요. 그러면 내 인생 망한 게 아니에요. 개발자 했으면 그걸로 PM 하시거나 완전 다른 UX, UI 디자인 하시거나 AI 쪽으로 가시거나 클라우드 하시면 돼요. 아니면 다 필요 없고 그냥 다른 생판 다른 일 배우셔도 됩니다. 엄청나게 길어요, 커리어는. 저도 10년 일하고 나서 시니어라는 말을 못 들을 정도로 길어요. 10년 일했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사실 훨씬 기니까 뭔가 조그만 거에 대해서 내 커리어는 망했다 이러실 필요 전혀 없고요. 제가 다녔던 회사 뭐 빅테크도 여기 계신 분들이 처음부터 빅테크 다니신 분은 1%도 안 돼요. 다들 어디선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걷다가 점프하시고 오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꿈의 회사가 있다. 거기를 처음부터 못 갔다 해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가 아니라 오케이, 그럼 여기 가기 위해서 하나씩 걸어가야지, 여정을 시작해 봐야지 라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롤모델이 없어요. 고정된 롤모델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가져본 적도 없고 인생의 멘토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그때 상황별로 제가 궁금한 점들을 물어봤던 사람들은 있어요. 나 지금 멘탈이 너무 깨졌어 하면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상사와 갈등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해결해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된 멘토라고 해서 나에 대해서 모든 어떤 조언을 제대로 줄 수 있다는 생각보다 그때그때 나의 상황에 대해서 좀 필요한 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롤모델이 없네, 인생의 멘토가 없네라는 생각을 너무 불쾌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때그때 좀 필요한 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그때 연인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그때그때 좀 필요한 조력자가 있으시면 사실 아까 저희가 미로에 갇혀 있을 때 그 미로를 조금씩 더 꺼내주는, 길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인데요. 우여곡절이라는 게 사실 아까 그 앞서서 진행자님이 말씀해 주실 때 결국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부트캠프의 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우여곡절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더 겪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우여곡절 이렇게 힘들었는데 또 겪게 될 거라고, 지금까지보다 2배, 3배 힘든 우여곡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시고요. 버티기 어렵다면 오히려 잠깐 중간중간에 포기해도 괜찮아요. 퇴사해도 괜찮고 이직해도 괜찮고 공백기 가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좀 생겨난 기준들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언젠가 다시 일어날 힘이 꼭 생겨져 있습니다. 본인이 기준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걷다 보면 무언가는 되고 있어요. 뭔가는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대단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굉장히 단단한 것들일 겁니다. 그 단단함이 여러분들을 계속 다시 일으키게 하고 내가 일하고 싶은 에너지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 이 사진은 제가 싱가포르 갈 전날 밤에 제 이민 가방이에요. 단촐하죠. 예. 근데 제가 이때 전공법으로 나 무조건 영어를 내가 극복하고 오겠어라고 열심히 그냥 싱가포르 가서, 한국인 없는 그냥 싱가포르로 가서 영어를 무조건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그 트랜스퍼 신청을 해서 구글 코리아에서 구글 싱가포르로 옮기게 된 건데, 이때 막 힘들었어요. 막 미팅을 했는데 30%밖에 못 알아듣고, 막 사람들이 나 뭐라고 하는데 악센트가 다 달라요. 중국인, 일본인, 인도인, 파키스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웠는데, 이걸 다 지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가 배운 게 뭔가 싶었더니, 와, 내가 외국계를 다니면서 외국계 본사와 자유롭게 영어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렇게는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내가 그날 낯선 사람들과 낯선 나라에서 낯선 음식을 먹고 낯선 일들을 하는데 그걸 해냈네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어떤 인생이 오든 간에 낯선 모든 게 저한테는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근자감이 생겨났어요. 여기서 영어를 배우고자 갔지만 사실 다른 걸, 저한테는 또 다른 배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하시든 그 기준점은 다르게 생겨날 수 있고 그게 의미가 작아 보일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커리어 여정을 가실 때 내 마음속에서 좀 생겨난 기준들을 조금 더 귀 기울여 보시면 생각보다 단단하게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